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기아차의 경차 모닝인데요. 기존의 모닝이 조금은 둥글둥글한 그런 여성스러운 매력을 강조했다면 이번 모닝은 다소 좀 남성적인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련된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성인데요. 과연 기아 모닝이 경쟁차 스파크에 대항해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6년 만에 3세대로 진화한 기아 모닝입니다. 2세대 모델 막바지에 신형 스파크가 출시되자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등을 사은품으로 내걸며 경쟁했었는데요. 3세대 모델부터는 사은품이 아닌 본 실력을 통해 승부하고자 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모닝이 귀여움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조금 남성다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패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닮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범퍼 양 측면에 공기 통로를 설치하는 등 공기역학적인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그릴과 패널에 적용된 컬러 장식도 눈길을 끕니다. 측면부는 전형적인 경차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를 15mm가량 넓혀 실내 공간을 배려하고자 했습니다. 후면부는 기존 모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다 각진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구조적으로는 60kg급 초고장력 강판을 기존 모닝의 2배인 44%까지 확대 사용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통해 보다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새로운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송풍구 디자인도 눈에 띕니다. (7인치) 디스플레이와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은 옵션 사양입니다. 선바이저의 조명 거울은 경쟁 모델에 없는 구성입니다. 뒷좌석은 전형적인 경차 수준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공간은 55리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경차 이상의 공간이라기보다 활용성과 마감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차 최초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토크 벡터링 시스템 등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그럼 새로워진 모닝이 어떤 상품성을 갖췄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모닝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는 해제를 시켜 볼 텐데요. 사실 차량 등급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입니다. 4단 자동 변속기는 필요에 따라서 엔진 브레이크 정도만 활용해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사실 이제 엔진 출력을 보면 기존 대비 마력이 다소 좀 떨어졌죠. 반면에 이제 토크가 소폭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아니 왜 이 출력을 더 내렸어 라고 아쉬움을 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력 정도의 차이라면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 어떤 양산 편차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효율성 부분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모델 차를 다룰 때 예전 모델보다 약간의 경쾌함이 더해졌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낮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측 결과를 통해서 가속력이 나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기존 모닝과 스파크가 모두 이제 16초대 혹은 이제 그 이상을 보였던 것에 반해서 이번 모닝 역시 15초대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이 차량이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16인치 휠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록을 보였다는 점, 무엇보다 기존 모델보다 수치면에서도 분명히 앞서는 면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휠의 인치수를 감안한다면 이전처럼 14나 15인치 정도를 장착하게 되면 보다 빠른 그런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잠시 계측기에서의 출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는 출력이 낮아진 걸로 표시가 되고 있지만 실제 효율성 부분이 올라가면서 어떤 주행의 그런 만족도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사실 과거에는 현대 기아차가 너무 이 숫자를 늘리는 데만 연연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내실을 좀 탄탄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그런 가치들이 잘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모닝의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바로 연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스파크는 부우 변속기를 갖춘 CVT를 통해서 성능과 효율 모두를 갖췄습니다. 반면 모닝은 경차 최초로 가솔린 엔진에 EGR을 적용시켰습니다. EGR이란 쉽게 말해서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 내부로 들여보내는 장치인데요. 질소산화물을 억제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젤 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경차에 EGR을 사용해야 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연소 온도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연소 온도가 높게 되고 높은 온도에서 질소산화물이 잘 발생되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때문에 EGR을 사용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낮추는 것이고요. 반면 가솔린 엔진은 불꽃점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소 온도 자체는 낮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상황이 다릅니다. 출력이 낮고 기어비도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회전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연소 온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닝에도 EGR이 사용된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EGR을 사용하면 엔진 출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닝에서는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질소산화물 발생까지 억제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의 느낌,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이제 경쟁차와 비교를 한다면 최종적인 이 세팅 부분에서 조금의 이제 미흡함, 그런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한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너링 퍼포먼스, 아무래도 이제 경쟁차 혹은 이제 이전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너링 때는 조금 더 높아진 성능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195mm에 달하는 타이어 사이즈도 영향이 있긴 한데, 서스펜션의 단단함 역시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반면 현재처럼 이제 이렇게 범프 등을 만나든지 혹은 과속 봉지 턱을
넘어갔을 때 이때 처리가 이렇게 매끈한 편은 아닌데요. 프론트 쪽에서는 뭐 조금 이제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어 휠이 턱을 넘어간 이후에 바로 이 역할을 못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쇼크를 많이 넘겨오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때문에 앞좌석에서도 승차감이 좀 소폭 떨어지지만 뒷좌석에서의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뭐 남성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분들께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요소로 네,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의 클래스를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이 한국 GM 쪽이 조금 타이트한 그런 셋업을 가져갔었고, 현대기아차가 약간 좀 부드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현대기아차가 조금 이제 단단한 이런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승차감 쪽에서 조금은 이제 훼손이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이 됩니다. 코너링 때 버텨주는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고요. 단 이제 하체가 어느 정도 롤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 노면이 거칠어졌을 때 소폭 이제 불안정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좀 한계를 높여서 주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기아 모닝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당히 뭐 탁월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 현대기아차가 제동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치가 나타나는데, 가장 최단 거리가 이제 38m대 초반, 또한 이제 테스트가 반복되더라도 평균적으로 39m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경차이지만 상당히 좀 앞서는 그런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특히나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적어도 제동 부분에서는 네, 확연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달을 작동시켰을 때 어떤 그 응답성 부분으로 본다면 기존 세팅처럼 초기 응답성을 상당히 강조한 그런 모습인데요. 때문에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잘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 성능을 이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제동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전을 눈에 띄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핸들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는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조율의 노하우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초기형들과 비교를 한다면 정말 크게 발전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경쟁사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만큼, 네, 현대 기아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완성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것 역시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지겨운 면도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면 이 스티어링 휠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좋고 버튼류의 구성 역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모델이 이 프로페셔널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담아내고 있고, 그 때문에 어떤 뭐 조작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참 잘 해놨습니다. 반면 내비게이션이 이제 순정 사양으로 달려 있는데, 이미 이제 오래전에 개통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맵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장거리 노선을 잡아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역시도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가령 뭐 올레 내비 혹은 뭐 T맵, 그리고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할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자꾸만 이렇게 좀 길어지는 이런 노선을 안내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와 같이 맵 자체가 없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 밖에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잘 느끼기 힘든데 언덕 주행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경차이기 때문에 출력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때문에 오르막에서의 주행이 그렇게 원만치 않을 수는 있는데 이 기어비 자체가 다소 좀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1단에서 2단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데 3단으로 넘어가면서 토크감이 너무 죽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차후 모델 혹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때는 변속기의 다단화 정도를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소문에는 이제 듀얼 클러치까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현재 4단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네요. 특히나 이제 경쟁 모델 같은 경우가 CVT를 사용하고 있고 탄력성을 통해서 이제 이점을 보여주는 만큼 네, 현대 기아차도 새로운 변속기 이의 도입을 조금은 서둘러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아 모닝 공간적인 매력이 약간은 커졌는데요.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휠베이스 쪽에서 약 15mm 정도 늘어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사실 외관 자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법규를 따르다 보니까 차체 사이즈는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휠베이스 자체를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역시 이 공간을 빼는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현대 기아차가 정말 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기아 모닝, 사실 이전 모닝과 스파크를 비교를 한다면 기본기 부분에서는 스파크 쪽이 더 월등했었습니다. 사실 뭐 비교할 필요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이제 모닝이 김치냉장고를 꺼내 들면서 이제 판매량을 어느 정도 챙겼었는데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또한 소비자들 역시도 할인과 냉장고 이 둘 중에서 이제 냉장고를 택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삼모사라고 하죠. 네, 소비자들 역시도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시내에서 타고 다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자동차의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보니 어떤 차체 강성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프론트 쪽에서의 어떤 그 느낌으로 본다면 분명히 강성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어떤 그 리어 쪽에서의 느낌을 본다면 뭐 서스펜션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진동을 여전히 좀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뭐 바디 튜닝 혹은 이제 서스펜션 튜닝으로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이제 이 경차는 네, 경차를 가지고 이제 달리시는 분들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승차감이라는 부분 역시 중요하니까요.
네, 기아 모닝 세대의 진화에 따라서 분명히 발전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스파크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라면은 뭐 거의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쯤에서 모닝의 연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주행 연비 부분에서도 분명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시내 구간에서는 이제 측정을 좀 제한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신차로서의 가치, 그 가치를 보여주고자 충실히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모델이 현 세대 모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단 이제 서스펜션 조율을 통해서 승차감만 조금 더 확보해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대 진화를 확실하게 보여준 기아 모닝을 만나봤습니다.